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경기응시 최종 합격자 박연희라고 합니다. 저도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횟수로는 3년을 공부했고요. 제가 올인했던 정말 공부만 했던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한 2년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과 같이 연수생반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TO가 안 나와서 진짜 정말 그냥 중국어에 지읒도 안 볼 정도로 정말 1년 동안 TO가 안 나온 1년 동안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이번 22년도에 TO가 떠서 갑작스럽게 4개월 정도 다시 준비를 하고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4개월만 준비하고 합격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열심히 쌓아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4개월만 공부를 했어도 이렇게 8월부터 공부를 했어도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대학교에서 처음 중국어를 배웠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중국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육학은 저는 스터디를 한 해만 진행을 했었고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스터디를 안 해도 혼자 공부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교육학 강사분들도 되게 많고 시기별로 교재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책을 하나를 선정해서 그 책을 나만의 서브노트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서에서 봤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한 권만 정말 계속 돌려서 봤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육학을 계속 공부했고 또 공부 시간은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2시간 정도만 교육학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 공부를 할 때 뭔가 책에 있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중요하지만 내가 좀 약한 파트, 저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그리고 교육행정, 심리, 평가, 사회 및 사철학 순으로 중요도와 내가 부족한 부분 순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꼭 책에 있는 목차 순서대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파트를 정해서 그 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백지 쓰기를 혼자 해봤어요. 백지를 펴놓고 정말 백지일 때도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진짜 그냥 뭐 쓸 수 있는 게 없었던 시절도 많았는데 이제 그래도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래도 많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안 나도 내가 그거를 생각해내는 과정에서 그 지식이 더 공고히 되는 것 같고 또 그거를 쓰고 틀린 부분을 또 다시 빨간 펜으로 다시 적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더 지식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휘발되지 않고. 그래서 꼭 혼자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모의고사도 많이 푸실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7, 8월이나 9, 10, 11월에도 모의고사가 많은데 저는 다 풀어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논술로 전체적으로 다 써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개요만 작성하는 식으로 교육학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 쓰기를 할 때는 나만의 만능틀을 만들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만능틀을 하나 정해놓으면 이제 강사분들이 많이 그런 팁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서 말만 조금 바꿔서 나만의 만능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제에 맞게 키워드만 바꿔서 서론과 결론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학을 공부했고 이제 이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든 과목을 다 단권화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원노트 단권화도 물론 했고 기출문제집 뒤에 그 라벨지로 한미연 선생님이 이제 방법을 소개해 주실 텐데 3, 6월부터 모의고사가 시작되면 모의고사 문제가 많잖아요. 그걸 라벨지로 출력해서 기출문제 뒷면에다가 그 문제들을 다 하나씩 붙였어요. 주제 리스트가 있으면 그 주제별로 각각에 맞는 문제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단권화를 했고 이 기출문제집만 엄청 반복해서 진짜 다 통으로 암기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봤고요.
그리고 그 반복해서 보는 과정에서 저는 컬러 스티커를 활용했어요. 문방구에 가면은 그 동그란 모양의 그런 색깔별로 컬러 스티커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틀렸던 문제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놓고 문제 위에, 그리고 뭐 중요한 문제는 노란색으로, 아니면은 내가 이건 안 봐도 되겠다 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붙여놓고 나중에 회독을 할 때 빨간색이랑 노란색만 보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단권화를 이론 모든 과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노트 단권화는 선생님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다른 선생님과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제 리스트가 있고, 원문의 그 주제에 맞는 원문을 캡처해서 올리고, 또 한미연 선생님의 판서 노트도 캡처해서 올리고, 모의고사 문제도 캡처해서 올리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출이 변형되면 어떻게 변형될지 스터디원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그거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이 변형된다면 이렇게 변형될 것 같다 라고 적고, 그 이유는 왜 그런지 그 이유도 같이 적고,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 스터디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또 백지 쓰기를 진행했는데요.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작품명 그리고 작가를 외우는데 이 백지 쓰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 전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서 빈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그 시대의 내용을 적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떠올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또 채워놓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암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백지 쓰기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오탈자를 방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는 문제라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써보면 또 오탈자가 생기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파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노트 단권화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스터디1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5문장 스터디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외 한어 실용어법이나 문법 특강 문제집, 그리고 기출 문제집,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했고, 5문장 문제를 출제했고, 스터디1들이랑 한번 맞춰보면서 이게 5문장인 이유도 그 한미연 선생님이 정리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제된 답안을 정리하고 그거를 그냥 통으로 암기했어요. 판서 자료를 그냥 통으로 암기했고, 네, 그렇습니다. 어휘에서는 저는 일어나자마자 어휘를 암기했어요. 100 시리즈랑 습관 용어를 중심으로 암기했고, 하루에 100 시리즈 20개, 습관 용어 1개씩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이렇게 암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개를 외웠으면 내일은 이걸 포함해서 40개, 또 60개, 80개 이런 식으로, 저는 어휘가 그냥 단순 암기라고 생각해서 일어나자마자 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고, 습관 용어도 1과 하면 1과 끝이 아니라 내일은 1과 2과, 1과 2과 3과, 1과 2과 3과 4과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형광펜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고문 내용 중에서 이 쌤이 모의고사 출제하신 문장은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문장은 분홍색. 근데 중요한데 암기가 잘 안 됐어, 내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 쌤 교재에 표시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이나 산문은 암기보다는 이 쌤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다음자나 키워드만 암기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뭔가 고문 원문을 다 외우겠다 이러는 마음을 먹으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저도 정말 힘들었고, 그런 마음보다는 여러 고문을 보면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익히고 혼자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해 실력 자체를 자연스럽게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는 독해는 바이두에서 작품을 검색해서 그런 원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원문을 복사해서
다른 스터디원들과 공유하는 원노트에 이거를 붙여서 이 중에서 출제될 만한 단어랑 문장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랑 문장 중에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지, 어떤 거를 이 쌤이 강조하셨는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변형된 문제를 출제하였고, 이때 중요한 게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출제하면 안 되고, 이 쌤의 수업 내용, 그리고 기출에 나온 영역, 바이두의 작품명을 검색하고 가오시를 같이 검색해서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출제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수업 실현에서는 저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저의 멱살을 끌어잡고 올렸다고 할 정도로 전 중국어 실력이 안 좋았는데 서로 같이 공유하고 진짜 이건 내 거야 나만 알 거야 이러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교환하고 공유하고 함께 했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집에서 공부했는데요. 집에서 공부하면 뭔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꾸준하게 공부를 했고, 공부가 안 되는 날, 침대가 너무 나를 부르는 날, 그런 날에만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였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8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좀 마음이 초조했는지 한 10시간, 12시간 했던 적도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8월에는 1회독을 하고 8월에 1회독, 9월에 1회독, 그리고 10월에는 2주에 한 번씩 1회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월에는 7, 4, 2, 1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1회독, 4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1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회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저는 넷플릭스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정말 편하게 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걸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너무 많이 보지만 않고 그렇게 실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체력 관리 방법에서는 저는 사실 딱히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정말 앉아서 공부만 했고, 그래서 목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위염, 소화도 안 되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갖 진짜 종합병원일 정도로 정말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시고 틈틈이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면서 지금 이제 1년 달리셔야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내년에는 교단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